겨울에 보면 느낌이 되게 살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애니다 보니까 약간 사심 담겨 있어요. 아이고 스포를 이렇게 그냥 잘 버리시는 거야. 볼 사람만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망가영이 오늘은 연말을 맞이해서 애인이 없어서 데이트도 안 하시고 친구까지 없어서 집에만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연말에 볼만한 추천 애니 좀 들고 와봤습니다. 약간 뉴스 보는 것 같다. 진짜? 뉴스 보는 것 같다. 근데 제가 4개를 준비를 했고 잠시 뒤에 선생 학생 자리를 바꿔서 우리 서신 씨가 나머지 하나 또 추천 애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관심 갖고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애니는 너무 옛날 사람 같아 보이지 않으려고 좀 최신 애니를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포스터를 봤을 때 느낌이 있으실까요? 이게 최신 애니예요, 근데? 네, 이 애니가 나온 거는 2024년 2분기. 최신 애니 아닌가요, 이 정도면? 작년이면 최신이네요. 그렇죠. 걸즈 밴드 애니라고 해가지고 이런 소녀애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밴드 그룹에서 활동하는 이런 애니들이 약간 계보가 있어요. 보치더락도 있고 영애더락이라고 약간 애칭으로 불리는 로그 숙녀의 소양이기에 뭐 계속 이런 식의 애니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밴드 하면 뭔가요? 반항심, 멤버들 간의 갈등 이런 걸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런 거를 이런 걸즈밴드에서는 사실은 되게 깊게 다루진 못해. 근데 걸뱅크는 다르다. 제 생각에는 기존에 나왔던 걸즈 밴드물 중에서는 애니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애니라고 생각을 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자면 토에이 애니메이션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토에이 하면은 슬램덩크, 슬램덩크는 안다. 드래곤볼, 뭐 세일러문, 원피스 이런 아. 식으로 진짜 인기 많았던 작품들을 애니로 많이 만들었던 제작사. 거의 아는 애니 중에 절반은 토에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 정도로 되게 인기가 많고 자본력도 되는 3D 애니메이션이고요. 오리지널 스토리입니다. 오리지널 스토리? 기본적으로 뭐 라노벨이라든지 만화책이 있고 그걸 토대로 이제 애니화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걸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스토리로 제작한 그런 애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걸뱅크를 첫 번째 연말 추천 애니로 들고 왔냐? 처음에 연말 추천 애니를 피디님이 제안을 해주셨을 때 걸뱅크의 1기 1화가 좀 떠올랐어요. 지금 1기만 나왔고 이게 총 13화거든요. 그래서 이 1화를 제가 보면서 눈물을 흘렸거든요. 1화부터 이렇게 감동적일 순 없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분명히 5명 중에서도 주축이 되는 이제 이세린이나 그리고 모모카 이 두 친구가 있는데 이 두 친구의 만남을 그리거든요. 근데 그게 분명히 기억에는 눈 오는 날 밖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었어. 그래서 야 이건 연말 추천 애니다 라고 딱 가져왔는데 다시 봤더니 눈이 아니라 비였습니다. 요 가운데 있죠.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친구인데 중퇴를 합니다. 겉멋이 많이 들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사실은 이짐에 당하는 학교 친구가 있어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왕따를 당하고 자기가 원래 처음에 도와주려고 했던 그 왕따 친구 있죠. 그 네. 친구까지 자기를 이짐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1차로 입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도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자기 딸을 보호해야 되잖아. 근데 자기 이미지도 생각하고 막 이러면서 학교랑 약간 짜고 쳐서 이거 좀 약간 묻어주는 대신에 우리 딸 대학 갈 때 추천서 써주겠다. 딸이 보기엔 되게 비열한 합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되게 회의감을 느끼고 환멸을 느껴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게 되는. 근데 얘가 좀 힘들었어. 마음이 많이 힘들잖아요. 좀 힘들 때 노래 같은 거 들으세요? 노래 많이 들어요. 그쵸? 네. 들으시죠? 네. 그러면서 막 가사에 공감하면서 맞아요. 이 친구도 그런 노래가 있었던 거야. 다이아몬드 더스트라는 약간 인디 밴드인데 좀 유명세를 타고 있는 밴드인데 이 모모카 얘가 만든 노래고요. 이 노래 중에 빈상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노래를 엄청 들었던 거야 얘가. 그러면서 1000번도 넘게 재생을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힘을 얻었던 거야. 그래서 가와사키로 올라와서 제일 처음 하는 게 모모카가 길거리 버스킹을 한대. 그래서 찾아가.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걸뱅크의 매력은 오리지널 스토리면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탄탄해요. 각본을 되게 잘 썼어. 그래서 하나하나 다 자체적인 스토리가 있긴 한데 그게 연결이 되게 잘 되면서 13화까지 되게 깔끔하게 끝나요. 이게 3D 애니메이션인데 이 3D가 진짜 빛을 발하는 게 노래 연출이 공연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연말에 친구 없고 애인 없으면 공연 보러 가기 쉽지 않잖아요. 걸뱅크 보면은 해결이 된다. 실제로 공연 한 편 본 듯한 그런 느낌을 애니 보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약간 장벽이 있긴 해요. 왜요? 3D가 모션이 자연스러운 편인데 어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적응하면은 이제 재밌게 볼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전형적인 그 사춘기 반항심 넘치는 애야. 본인이 약간 아니다 싶으면 되게 고집부리고 되게 막 화 많이 내고 이러거든요. 근데 완전히 틀린 건 아니겠는데 저는 약간 바람 걸릴 것 같더라고요. 난 늙었나 봐. 그래서 저는 도중 하차 좀 몇 번 하고 싶었거든요. 이 친구 때문에. 그건 약간 장벽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애니 생각하면 보통 인디밴드여도 나중엔 무조건 유명해지고 그런 스토리일 것 같잖아. 근데 아니야. 스토리 되게 현실적이라서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걸뱅크 설명은 이렇게 좀 마무리 해볼게요. 네. 두 번째 추천작은 짜자잔! 불멸의 그대에게? 네, 불멸의 그대에게 라는 작품입니다. 이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일단 표시 합격이에요. 어떤 내용일 것 같아? 저 소년이 저 네. 뒤에 늑대죠. 네. 저 늑대를 탄 다음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몬스터를 잡는 거죠. 전혀 아니고요. 네. 이번 4분기에 3기가 나왔습니다. 3년 만에 상기면 엄청 잘 되는 애니네요. 그쵸. 보통 애니가 중간에 이제 끝까지 내용이 있어도 막 1, 2기 망하고 이러면 3기까지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인기가 많은 작품이죠. 목소리의 형태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나름 신진 작가거든요. 나름 신인. 불멸의 그대에게 몰라도 목소리의 형태 작가구나 이러면은 되게 떠올릴 수 있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재밌었지만 불멸의 그대에게를 재밌게 봤어요. 왜 연말에 추천하냐? 바로 이것 역시 일기 1화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1화가 안 본 눈을 사고 싶을 정도로 진짜 인상 깊은 한 회거든요. 너무나 소년 만화스럽지 않은 만화거든요. 그래서 애니 안 좋아하는 분들도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고, 딱 봐도 여기 되게 겨울 느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 진짜 그 엄청난 추위, 추워서 막 걸어갔어. 되게 따뜻한 벽난로 있는 집에 딱 들어가면 그 따뜻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1화에 잘 살려져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플러스 감동까지 얻어갈 수 있다. 그래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부분 살짝 설명하자면 어떤 동그란 구체가 던져졌는데 얘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어떤 뭐 생명이든 물체든 사람이든 자기가 자극을 받잖아? 그럼 그걸로 변할 수 있어. 맨 처음에 던져진 데가 돌밭이었어요. 돌멩이가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돌멩이로 살아. 근데 날이 좀 따뜻해지니까 햇볕을 받잖아요. 이끼가 껴. 그럼 이끼가 껴. 자극에 따라 무엇이든지 변할 수 있고 죽지 않아. 이름은 불멸이라고 부릅니다. 끊임없이 재생을 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은 내가 늑대로 변했는데 늑대한테는 상처가 있었어. 그럼 그 상처까지 그대로 변하거든요. 근데 그걸 재생시켜서 복원까지 돼.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거야. 되게 먼치킨 같은 그런 존재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것이라고 처음에 말한 게 자아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극을 받으면서 점차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떤 자아나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그리는 애니입니다. 무에서 약간 유로 바뀌는 거구나, 그러면. 그쵸, 그쵸. 그럼 저 늑대가 저 구체죠? 오랫동안 돌멩이로 살다가 다친 늑대가 와가지고 이 돌멩이 옆에서 죽어.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서 그 늑대로 변신을 합니다. 이거 생쥐 아니에요? 아니요, 늑대. 이게 무슨 늑대야? 늑대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늑대가 찾아가는 곳이 바로 이 소년의 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애니가 내용 자체는 파격적일 수도 있는데 좀 잔잔해요. 그런 루즈한 거 싫어하시면 재미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되게 판타지잖아, 기본 설정 자체가. 그래서 이런 판타지적인 요소 싫어하시면 별로일 수도 있다. 최근에 만화책이 25권인가까지로 완결이 났거든요. 완결 났으니까 정주행 다시 해볼 예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평가 바뀌면 또 말씀드릴게요. 네. 세 번째 작품은 내가 가져온 4개의 작품 중에 가장 제 취향에 부합하는 그런 애니입니다. 약간 옛날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바로 클레이 모어입니다.
이 클레이 모어가 옛날 스코틀랜드어로 거대한 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클레이 모어가 작품 내에서는 그 여성 전사 집단을 지칭하는 얘기긴 하거든요. 이 얘네들이 엄청 큰 대검을 들고 다녀. 베르세르크에서 가츠도 엄청 큰 대검 들고 다니고 그것도 장르가 약간 다크 판타지잖아. 클레이 모어를 보고 여성판 베르세르크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베르세르크 아류작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제가 베르세르크를 좋아하긴 하지만 동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나름 정말 매력 있다. 근데 저는 이게 클레이모어를 너무 재밌게 보고 나서 원작자가 누구지라고 찾아봤는데 이 사람이라 되게 놀랐어요. 저는 클레이모어 보기 전에 엔젤 전설을 먼저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약간 코믹이거든요. 그리고 그림체도 좀 조악한데 클레이모어는 처음에 봤을 때는 동물작가 맞아? 이럴 정도로 느끼긴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1, 2권 초반에 얼굴이 엔젤 전설에서 봤던 그 얼굴이더라고. 눈매랑 입모양이. 그래서 맞네, 같은 작가 맞네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이 세계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인간과 요마가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약간 배경은 중세국. 그래서 요마들이 인간을 잡아먹어. 근데 대항할 수가 없잖아. 인간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고 얘네들은 막 오래 살지 힘도 너무 강력하지 이러니까 아예 대항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냥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요마를 죽이고서 요마의 피와 살을 인간한테 이식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반인 반유가 되는 거죠. 그 약간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보면은 은발에 은색 눈이잖아요. 네. 이게 반인 반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쩐지 혼혈같이 생겼었구나. 그쵸. 얘는 이제 인간과 요마가 섞인 그런 여전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 요마가 나타났다 이러면은 이제 조직이라는 곳에 서신이나 의뢰를 보내. 그러면은 이 클레이모어들이 찾아가서 요마 퇴치하고 이러는 게 기본 설정입니다. 근데 얘네는 클레이모어로 변하고 나면 전투력이 측정이 될 거 아니에요. 모두가 똑같이 세진 않을 거 아니야. 투력에 따라 1번부터 47번까지 넘버를 부여받습니다. 47명의 클레이모어가 있어. 47번 그러니까 제일 약하고 1번이 제일 센 거야. 47은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그쵸? 1에서 10도 아니고 1에서 47이면. 근데 이 47번이 이 주인공 클레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요마잖아. 반은. 그러면은 요력 해방을 해요. 주술회전처럼 그런 거네. 그러니까 내 요력이 100%로 개방하면 완전 요마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적당히 조절을 하면서 5%, 10% 이렇게 개방을 해야 돼.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조금만 개방해야 되는데 요력 개방을 많이 하잖아. 상대가 너무 세. 그러면은 점점 요마의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필연적으로 클레이모어들은 요마로 가는 길이야. 그러면서 싸우는 거야. 근데 그러면 생각을 했을 때 아니 이러면 왜 그렇게까지 해서 클레이모어가 되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 각각 사연은 다르지만 보통은 어릴 때 가족들이 요마한테 죽거나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클레이모어가 되겠다고 하거나 이런 식인 거야. 이게 약간 자기 느낌 있잖아. 나 여기서 조금만 더 있으면 나 이제 요마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각성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각성이 되면 그냥 요마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각성자가 되기 전에 1번부터 47번까지 클레이모어들 있잖아요. 여기로 한 명한테 친한 사람한테 흑의서라는 걸 보냅니다. 나 완전히 요마 되기 전에 죽여줘.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유서 같은 거네요, 그러면? 그쵸. 나를 죽여달라. 그러면 나랑 되게 절친인데도 걔를 요마로 변하지 않게 하려고 죽이고 이런 거. 여기서 나오는 스토리들이 많겠죠? 근데 봤으면 좋겠어. 이거 2007년이에요. 그리고 왜 가져왔나? 왜 연말에 추천하냐? 이게 재밌는 게 애니로 만들어진 게 2007년이잖아요. 근데 완결은 2015년인가 났어, 원작이. 애니가 총 26화거든요? 근데 그중에 24화까지는 오리지널 스토리예요. 원작 스토리 그대로 따라가는데 이게 원작 책의 11권까지인가고 3화는 오리지널 스토리인데 여기가 진짜 설원이에서 전투씬이 벌어집니다. 애니로 23화까지 보고 만화책 12권부터 보시면 딱 스토리가 이어지거든요. 애니의 스토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 않긴 한데 그래도 이 설원씬이 나름 볼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겨울에 보면 느낌이 되게 살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애니다 보니까 약간 사심 담겨 있어요. 그리고 26권으로 끝내서 보통 이런 약간 전투력 측정 가능한 만화 작품들이 처음에부터 투력 인플레 있는 거 아시죠? 모든 작품들이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먼치키드로 다 가잖아. 네네. 얘도 센데 얘보다 더 센 애 나와야 되니까 얘 더 세지고 더 세지고 이런 거 있잖아. 맞아. 근데 클레이모어는 나름 그 조절을 진짜 잘했다. 나름 구멍 없이 깔끔한 마무리. 그래서 완성도가 있는 작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세 개 중에 지금까지 클레이모어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약간 다크 판타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희망과 꿈이 없긴 하죠. 근데 대신에 궁금하다. 좀 장벽이 있는 게 고어예요. 그래서 좀 잔인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비추. 여기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추억여행 한번 떠나보시라고 간단하게 짧게 가져와 봤습니다. 짜자잔. 여왕의 기사? 아, 요거는 좀 많이 오래됐어요. 이렇게 표지 봐도 좀 오래된 느낌이 나나요? 그 누나 딱 또래 애니인 것 같습니다. 아, 아니야. 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어릴 때 학창 시절에 봤던 되게 인기작. 근데 이거를 일단 들고 온 이유가 연재가 98년부터 2005년까지 됐던 작품이야. 되게 절판이 됐다가 이번에 학산문화사에서 복간을 했대요. 그러면서 애장판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여왕의 기사 절판됐을 때 되게 아쉬워했던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애장판 또 구매해보시라. 학산문화사와 아무 연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가져와 봤고, 여기에 보면 되게 중세 느낌이지만 시작은 현대예요. 얘가 원래 이름이 유나야. 얘가 리노라는 애인데 시공간 이세계물이에요. 유나가 독일로 여행을 갔을 때 리노가 꿈속에 나타나서 여왕의 서약을 합니다. 너 여왕 해줄래? 해가지고 서약을 해. 근데 얘는 그냥 꿈인 줄 알았다? 그러고서 한국으로 돌아왔어. 그러고 다시 독일로 갔는데 서약을 했잖아. 그러니까 리노가 기다리다가 얘를 지네 나라로 납치를 합니다. 얘가 납치한 나라 이름이 판타스마야. 이 국가는 1년 내내 눈만 오고 겨울이야. 근데 이 저주를 풀려면 여왕만이 이 봄을 불러올 수 있어요. 판타스마에. 그래서 여왕이 기분이 좀 나쁘잖아? 그러면 막 비가 내리고 날씨가 흐려지고, 여왕이 기분이 좋아. 그럼 막 꽃도 피고 날씨가 좋아져. 아, 감정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왕의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이제 유나가 자기가 여왕의 서약을 했으니까 여왕으로서 판타스마의 봄을 불러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어릴 때 제가 좋아했던 남주들이 되게 많은데 리노가 그 중에 하나. 이 장발에도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리노. 안 보신 분들은 보셔도 지금 봐도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오랜만에 아 이런 만화 있었지. 아 이거 나 너무 재밌게 봤었지. 이렇게 떠올리셨으면 해서 좀 들고 와봤습니다. 자, 여왕의 기사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서신 씨가 마지막으로 하나 딱 이렇게 추천하면 5개 깔끔하게 떨어질 것 같다. 저희 체인지 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저의 추천작.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요. 네. 감독인데 신카이 마코토라고 들어보셨어요?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 맞아요. 날씨의 아이. 근데 포스터만 딱 봐도 너무 여름스러운데 저 연말 추천회를 들고 오신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일단 신카이 마코토라는 이 감독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일본에서는 빛의 작가라고 또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풍경을 되게 이쁘게 하는 작가예요. 일본의 작은 섬에 사는 호다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가출을 해요. 자, 도쿄로 가게 됩니다. 홀로서기를 하는데 여기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어린 아이인데 돈도 없죠. 집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이제 노숙도 하게 되고 막 사람들한테 치이기도 하고 이러다가 작은 편집사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편집사에서 맑음 소녀라고 이제 이런 글들을 막 취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취재를 하는 와중에 희나라는 여자 아이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아이한테는 특별한 능력이 있거든요. 이 날씨가 안 좋을 때 기도를 하면 날씨가 맑아지는. 여왕의 기사인가요?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네. 이제 이 기도를 하면 다 맑아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일부분만 그 단시간 동안 날씨가 좋아지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 호다카와 이 희나가 만나게 돼서 하나의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날씨가 안 좋은 곳에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돈을 받고 기도를 해서 날씨를 좋게 해주는 거예요. 아, 돈벌이를 하는구나. 그렇죠. 항상 좋은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잖아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희나가 기도를 할 때마다 자신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을 보면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면 무엇을 잃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게 그 전체적인 주제라고 보면 되거든요. 도쿄 전체가 이제 물에 잠기기 위기에 처한 거예요. 희나는 생각합니다. 아, 나를 희생해서라도 이 도쿄가 안전해지고 맑아질 수 있으면. 근데 이제 호다카는 이제 그걸 아는 거죠. 아이고 스포를 이렇게 그냥 다 해버리시는 거예요. 볼 사람만 보세요. 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네. 사실 어느 날 이제 둘이 같이 있다가 다음날 눈을 떴는데 희나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기적같이 이제 하늘이 너무 맑아진 거죠. 사람들은 날씨가 좋아졌다 이러겠지만 이 호다카는 아니겠죠. 희나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뒷얘기까지 하면 진짜 결말까지 스포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이 뒷얘기가 궁금하시면 꼭 날씨 아이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리고 이걸 연말에 꼭 가져온 이유, 세상에 도파민이나 좀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너무 그냥 잔잔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연말이나 연초에 이제 여행 가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품이에요. 오.
오늘 마무리는 저기 서신 씨가 해주시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연말 이렇게 추천 작품 저희가 5가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한 작품씩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이 좀 추천할 만한 연말 애니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도 좋겠다. 그쵸? 네, 같이 저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다 모르는 작품이다 보니까 연말에 한 개씩 또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